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15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민선 7기 공약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안군을 살펴봤습니다. 전북에서도 미세먼지 연구가 시작됐지만 장비가 부족해 대책 수립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북 지역에도 오늘 장맛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빗줄기는 밤부터 굵어질 전망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천변 도로에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준비한 우산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뉴스를 들으니까 오늘부터 장마진다 해서 그때 새벽에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올 줄 알고 제가 갖고 나왔지.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내일은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빗줄기는 밤사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밤부터 본격적인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8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되며 지리산 인근에는 최고 200mm까지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불안정한 대기 탓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 비 피해가 날 우려가 큽니다. 올해 장마전선의 특징은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서쪽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고 상층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강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모레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부터 다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안전사고는 물론 농작물 침수 등 여러 피해도 우려됩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어서 박웅 기자입니다. 장맛비에 절벽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돌이 건물을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낙석이 지붕에 부딪힌 소리를 듣고서야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바위가 떨어져도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대형 그물망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258곳 등 재취약 지역 419곳을 점검해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은 응급 복구하거나 주민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아 강한 비가 내리면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하천과 개울 주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보러 나가거나 다슬기를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논과 밭, 과수원에 배수로 물골을 미리 터주고 비가 온 뒤에는 병해충 방제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확을 앞둔 과실은 미리 따주는 것이 좋고 특히 역병, 탄저병 등은 장마기나 장마 후에 많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예방 위주로 약재를 살포해 주어 철저한 점검과 대비만이 장맛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신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주 물량 가운데 일부를 군산조소소에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달까지 수주한 신규 선박은 모두 21척이며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선 7기 공약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권익현 부안 군수 당선인은 100년 먹거리를 발굴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군수 후보와 접전 끝에 부안 군수로 선출된 권익현 당선인. 도의원 출신인 권 당선인은 침체된 부안 경제를 되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기업 출신 CEO라든가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머리를 진짜 맞대고 부안의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해내겠습니다. 가력항을 국가 어항으로 지정해 어업활동 지원에 힘쓰고 복합 휴양타운을 조성해 부안을 전국 제1의 휴양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기가 넘치길 바랍니다. 인구만 5만이라고 그러는데 5만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젊은 인재들을 생각해서 좀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서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위기감이 큰 어민들은 소통 행정을 기대합니다. 해상풍력이 설치가 되면 무려 50년간은 수명입니다. 가동이 돼요. 그럼 우리는 50년 동안 이 바다를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부안군에서 얼마든지 뭐 공청회 자리라든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민선 7기 새롭게 선출된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이 지역에 산적한 현안과 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지 부안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맡겨 도민 400명을 대상으로 의회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행정 견제와 감시가 87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입법 정책실 설치와 직원 임명권 등이 뒤를 이었고 도민들은 도의회와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더 많이 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지역 하면 언제부턴가 미세먼지 천국이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뒤늦게 미세먼지 연구가 시작이 됐지만 정밀 분석 장비가 하나 없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눈으로 봐도 뿌연 하늘. 하루가 멀다고 연일 나쁨 수준을 나타낼 정도로 전북 지역 대기 오염 상황은 심각합니다. 전북대 연구팀이 지난해 5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전주와 익산 지역 대기 오염 물질을 채집해 분석한 결과 1차로 발생한 미세먼지 양은 다른 지역보다 적었지만 이 미세먼지가 하늘에서 다른 오염 물질과 섞여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2차 초미세먼지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측정하고 분석할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그 전라북도의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곳이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인데요. 어떤 미세먼지의 그 성분이라든지 그런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실시간 분석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 10개 시군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는 17곳. 올해 14개 시군에 24곳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평균 대기질의 농도를 파악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생성 원인 규명을 위한 그 연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 연구 영역도 2019년부터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수시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집중 측정소는 전국에 6곳인데 호남권은 단 한 곳, 광주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천국이라는 전북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은 그동안 표절과 인권 침해 등으로 홍역을 치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혁신 방안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까요?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 제주연구원이 2008년에 발표한 보고서 일부를 그대로 베껴 결국 표절로 판명됐습니다. 한 연구원에 대한 폭언과 인권 침해에 이어 전 원장의 법인카드 편법 사용 문제까지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고서 표절 문제와 인권 침해 논란, 또 직원 간의 투서 단발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총체적인 난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자체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직급과 직종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의사결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연구원 운영을 민주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내부 비리를 막기 위해 감사직을 신설하고 표절 여부 검증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과제 기획부터 심의하고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그 질적으로 그걸 판단하고 결과 이후에 판단하는 것을 과정 전체로 확대한다. 지난 한 해 전북연구원 예산 75억 원 가운데 전라북도가 지원한 돈만 40억 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석사급 이상 연구원도 60명 가까이 됩니다. 혁신을 약속하며 쇄신안을 제시한 전북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전북 직장갑질 119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 아동지원센터와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김장 담그기와 바자회 참석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폭언과 해고 위협, 개인정보 침해도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군산시와 고용노동부에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전북 소상인 대표자 협의회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25개 시민단체는 오늘 함께 살자 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함께 살자 운동본부는 재벌개혁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와 대기업 골목 상권 진출 금지, 최저임금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참학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혁신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을 공유하고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한 새 평가 방식과 현행 대입제도와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참학력은 단순 지식의 암기나 기술 습득이 아니라 자율성과 창의력, 감수성, 시민의식 등을 고루 갖추는 미래형 교육 기준을 말합니다. 오늘 오전 4시 10분쯤 익산 장수고속도로 소양 2터널 인근에서 5톤 화물차와 승용차, 트레일러 화물차 등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61살 김모 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최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정시 축소 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공청회 등 사회적 수기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을 수렴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경찰청이 이달 한 달 동안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단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 280여 곳에서 의심될 만한 곳들을 집중 점검했지만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에서 처음으로 노지 복숭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주부터 송동면 110개 농가가 140헥타르에서 재배 중인 노지 복숭아 25톤가량을 처음 수확해 서울 가락동 시장 등 대도시에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송동 일대에서 생산하는 노지 복숭아는 당도와 빛깔, 저장성이 뛰어나 지난해에만 70억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군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20만 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출산 장려금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 이후에 태어나는 첫째 아이에게는 3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에 대한 출산 장려금은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지금과 같습니다. 고창군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 안전 지도를 제작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시 뉴스였습니다.